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4년 이상 이어온 영리병원 소송이 제주도의 승리로 마무리된 건데요.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말 신의 한 수였을까요? 한국사의 오랜 논쟁 가운데 하나인 영리병원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리병원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만 이해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 즉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병원이란 뜻이 정확하죠. 국내 의료법은 현재 비영리 병원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병원 수익을 병원 내부 투자에만 쓰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자본을 쉽게 도입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뿐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죠. 논쟁의 절정은 2015년 즈음에 시작됩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추진하는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그해 12월 설립 승인을 내주면서부터죠. 전국적인 관심 속에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측은 이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반발했죠. 이 소송을 1차 소송이라고 불러보죠. 조건을 걸긴 했지만 어쨌든 허가를 내줬는데도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녹지는 이 허가 취소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2차 소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결론은 2차 소송에서 먼저 나오는데 3년 가까운 공방 끝에 2022년 1월 대법원은 녹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병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사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제주도는 2022년 6월 다시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허가 재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또 냈습니다. 3차 소송입니다. 잇따른 3개의 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가의 조건을 걸었던 1차 소송이었죠. 1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차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판을 미루다가 2022년 4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국인 제한이라는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0달 뒤 2023년 2월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이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사업자 측에서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조건을 걸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판단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허가에 관해 기속행위에 가까운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봤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다루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한 거죠. 2023년 6월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결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 결정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일으켰죠. 수기영 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개설 불허 권고를 냈는데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원 지사는 당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신의 한 수라고 자평했습니다. 1차 소송이 제주도정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결과만 보면 그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 지사가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 선택한 2021년 8월 제주도지사직 사임입니다. 제주도정 공백 상태는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 기간 제주도정은 1심에서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패소하는 위기에 봉착했죠. 항소심에 가서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차별시켰고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2022년 1월 녹지 측의 병원 건물과 장비 매각은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녹지 측에서 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 결정적 근거였죠. 다시 말해 녹지 측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지만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제주에서 싹을 틔웠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최근 대법원 판결의 여파로 마지막 남아있던 3차 소송, 즉 영리병원 허가의 재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역시 제주도정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녹지 측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3차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리병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제주특별법상의 의료기관 특례 조항은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에 처음 담겼습니다. 이 당시엔 의료기관이나 약국 모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녹지병원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걸었던 바로 그 내용, 내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조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탈바꿈한 2006년에 바뀝니다. 의료기관, 즉 병원의 경우엔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을 삭제했지만 약국엔 그 제한을 그대로 둔 겁니다. 영리병원 정책이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만 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먼저 길을 열기는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나 외국 의료기관 특례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담기기 각각 1년 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나타난 것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유일합니다.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제주를 실험장소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이런 뜨거운 논란거리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비전의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면 제주에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의료기관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의사 아닌 일반인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21세기 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죠. 의료도 더는 생명을 다투는 공공 분야가 아니라 자본이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은 개정됐고 마지막 요구만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반대 속에 백지화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목표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주력해왔죠. 외국자본 측면에서 보면 투자해달라는 것은 언제고 인제 와서 허가의 조건을 걸거나 허가를 취소한다면 어떻게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대안이 이미 나왔죠. 이성건 국회의원은 2021년 외국 의료기관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담은 조항을 추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며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만이라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관련 조문을 남겨놓자는 주장을 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어렵게 인정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전면 삭제하기보다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는 쪽으로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률 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량 행위는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영리병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또다시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던 시대적 과제, 공공병원의 강화 잊지는 않으셨겠죠? 이에 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또다시 영리병원의 수렁에 빠져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